자, 이번에는 언어주의 구조학, 하늘만큼 땅만큼이라는 주제 내지는 소재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주의 언어학, 하늘만큼 땅만큼. 하늘만큼 땅만큼이 무슨 얘기인가? 이건 뭐 어린 애들에 대한 얘기입니다만, 엄마 아빠를 얼마만큼 좋아하느냐, 이건 정말 뭐 그 인류의 영원한 답변 같은데요. 하늘만큼 땅만큼으로 얘기하죠. 자, 하늘만큼 땅만큼. 여러분들 이성 간의 사랑을 혹시 하고 계십니까? 그 이성 간의 사랑이든 아니면 뭐 우정이든 가족 간의 사랑이든 뭐 다 좋습니다. 어떤 사랑이든 사랑을 표현할 때, 자,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를 얼마만큼 사랑해? 뭐 하는 이 질문에 여러분들 온전히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정말 사랑하는 연인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자, 여자친구 남자친구한테 묻습니다. 당신 나 얼마나 사랑하나? 자기 나 얼마나 사랑해?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됩니까? 하늘만큼 땅만큼으로 답변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대답할 적절한 용어를 찾지를 못한다. 이게 문제의식입니다. 정말 내가 사랑하는 정도를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하늘만큼 땅만큼? 이것이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최대의 영역인데 이것 가지고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라는 것이 구조주의 언어학에 관한 주제입니다. 구조주의 언어학은 언어 속에 인간이 갇혀버렸다, 언어라는 시스템 하에 인간이 갇혔다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을 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언어를 배우기 이전에는 무한한 상상의 세계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상의 세계 속에서 드디어 인간과 인간이 소통하기 위해서는 언어를 배워야지만 하죠. 특히 언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지구의 지배자가 되었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 언어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면적 의사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고 전달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다. 구조주의 철학자들은 이런 문제 차원에서 인간이 언어에 갇혀버렸다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소통할 적절한 단어를 찾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언어의 개념, 구조 속에 인간이 갇혀 있다고 보는 것이죠. 이런 의미가 있죠. 언어는요, 언어를 배우지 못하는 인간은 생존이 되지 않더라는 실험을 한 황제도 있었죠. 태어나자마자부터 7, 8살까지 전혀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키워봤더니 결국은 소아 시절에 죽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언어가 어떤 인간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라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언어주의, 구조주의 언어학에서 하는 얘기고, 자, 다시 하늘만큼 땅만큼으로 돌아가서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표현을 할 수가 없을 만큼, 기껏, 좀 우스운 얘기입니다만은 서술적으로 표현은 가능하다 이거죠. 사랑이 무엇인가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대답하면 틀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랑이 무엇인가? 사랑보다 더 귀한 게 정이다. 비교 정도로 나간다면 우리가 다소 이해하겠지만, 무엇은 무엇이다라고 정의하는 것 자체가 벌써 언어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는 하나의 현상이다. 고성들이 선문답을 하죠. 선문답.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자,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어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예수가 말씀을 하십니다. 석가모니는 염화시중의 미소라 그래서 가섭에게 연꽃을 들어보였더니 가섭이 빙그레 웃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말로 전달하지 않죠. 다들 언어를 넘어서 어떤 언어가 표현하지 못하는, 언어가 다다르지 못하는 어떤 경지, 어떤 의미를 언어의 너머의 수단으로 전달합니다. 하이데거가 말하기를 시는 가장 존재적 언어다라고 말을 했을 때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올라갈 때 보지 못했던 꽃 내려올 때 보았네 라는 것이 이제 시죠. 이것이 무슨 의미냐? 우리가 올라갈 때 못 보던 꽃을 내려올 때 보았다는 단순한 사실을 전달하고 있지 않죠. 그거는 그냥 서술일 뿐이지 시가 아닙니다. 올라갈 때는 그야말로 아주 나의 올라가는 행위에 집중하고 삶에 집중하다 보니까 여유와 관조가 불가능했지만 내려올 때 느긋하게 시간이 남고 여유로울 때는 꽃이 보이더라라는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는 그 문장 자체가 아니고 문장 너머에 있는 의미 전달을 주고받는 것이 시의 역할이죠. 그래서 시가 어쩌면 가장 고급의 언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언어, 너머의 언어, 이것을 추구한 것이 시고 이것이 언어는 구조 속에 갇혔다는 의식의 전제하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가장 구조주의적 언어의 역할에 충실한 것이 판결문이죠. 아주 논리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이 언어가 얼마나 불완전하고 미흡하고 불충분한가 하는 것을 한 번쯤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 언어라는 것이 완전하다라고 전제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들도 대화를 하면서 내가 표현한 표현이 상대방에게 다르게 전달되는 경험들을 굉장히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이것이 언어의 취약성이죠. 말의 한계성입니다. 이런 것들을 적시한 사람들이 소위 구조주의 철학자, 락강이라든지 데리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인간과 언어의 문제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언어를 사용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상대방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때 이것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옳겠는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야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말로서 하는 것보다는 말 이전에 어떤 그 무엇 이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그것이 선물이라고요. 물론 선물이 있습니다. 선물은 물건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에 들어있는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물건이 곧 마음이면 유물론적 사상이 되겠지만은 그 물건 자체, 선물이라는 하나의 어떤 의미 자체가 상대방에게 전달될 때 오히려 언어보다도 더 언어적 의미를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논의를 하는가? 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언어가 갖는 아주 지엽적이고 협소하고 아주 편협적이고 아주 취약한 이 구조를 우리가 이해하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전제하에서 우리의 사회생활 소통을 이어나간다면 다소 서로 간 의미가 통하지 않아서 일어났던 문제들에 대해서 보다 나은 재량과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자, 이번 주 내용도 듣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